오늘 여러분들한테 커뮤니티 매핑이 뭔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적어 놓으면 제가 대답을 할게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할 그 웹사이트고요, 앱이고요.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다시 볼게요. 시민 참여와 커뮤니티 매핑이란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지도를 많이 보여줘요. 이 지도가 뭐냐면 미국의 기대 수명치를 나타낸 지도예요. 기대 수명치가 뭐냐면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사는 그 수명치가 있잖아요. 응? 그런데 그게 지역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그 어디에 살면 그 사람들이 좀 빨리 죽고 어디에 살면 좀 오래 살아요. 응?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게 거의 그 20년 차이가 나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 사느냐에 따라 수명이 20년 차이가 나. 그럼 여러분은 어디 가서 살고 싶겠어요? 좀 막 오래 사는 데 가서 살고 싶겠죠. 네? 근데 사람들이 우리 이제 학생들 여기 채팅에 글을 좀 남겨도 되는데 사람들이 왜 어디는 왜 오래 살고 어디는 왜 좀 빨리 죽을까요? 박민영 학생 맞아요, 맞아. 자연 환경이 다르거나 의료 시설이 부족한 곳. 선생님이 답을 다 얘기를 해버렸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을 마시는지, 어떤 공기를 숨을 새는지.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고 의료시설. 내가 아플 때 그 얼마나 그 심장마비가 걸렸을 때 빨리 의료시설에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요, 지도를 보면 미시시피 강가 그리고 애팔라치안 그 산맥인데 이 지역이 미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정말 빨리 죽고 온갖 질병이 다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도 비슷한 패턴이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기대 수명이 제일 낮은 곳이 어딜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를 좀 적어보세요. 그거 한번 써보세요. 농촌, 맞아요. 농촌. 또 상지대,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보니까 경북 지역에 진짜 산골 있잖아요. 거기가 기대 그 수명치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공장도 중요한데 미국은 이 오염 부분이 굉장히 그 강한 설명하는 부분인데 한국은 이 의료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여기를 이제 그 다음 걸 보면 이게 뭐냐면 그 당뇨병 발생률을 나타낸 지도예요, 미국에. 너무 비슷하죠? 패턴이 아까 기대 수명치랑. 근데 여러분 당뇨병이 뭔지 알아요? 몸에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와서 이제 우리 그 혈당이 높아지면서 몸의 여러 부분의 장기들이 망가지고 작동을 안 하는 건데 당뇨병이 왜 걸리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비만하고 굉장히 연계가 있어요. 응? 많은 걸 먹고 그게 제대로 그 몸 안에 있는 기관이 이거를 처리를 못하니까 이 몸에 무리가 와서 장기들이 망가지는 건데 비만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만, 당뇨병, 또 기대 수명치 이런 식으로. 그럼 비만이 왜 걸릴까요? 자, 우리 비만이 왜 걸리는지 우리 학생들 여기 써봐요 좀. 응? 채팅에. 간편 음식 맞아요. 여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요 미시시피랑 이쪽에 옛날에 모카밭 있고 담배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그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응? 근데 밭에 가고 막 그러려면 열량이 많고 소금도 먹고 응? 그리고 음식이 시하지 않게 하려면 막 튀긴 거예요. 여기가 켄터키 프라이드 그 켄터키주가 여기 있어요. 켄터키 프라이 치킨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 열량이 높고 소금도 막 더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밭에 가서 운동을 하면 이 사람들은 그게 다 칼로리로 쓰여지고 또 막 근육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응? 미국은 여기가 얼마나 웃기냐면 남부에서는 튀긴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여러분 그 오이 피클 있죠? 그것도 튀겨 먹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 선생님 벌써 막 군침이 도네요. 선생님은 지금 여기가 선생님 지금 사는데요, 내시빌. 벌써 우리 학생들이 막 쓴 게 여기 보니까 뭐 간편 음식, 잘못된 생활 습관. 근데 지금 봐요. 내가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가 비만이 왜 많냐면 사람들이 지금은 똑같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나 기름진 걸 먹고 옛날처럼 노동이나 운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요새는 다 여러분들 뭐해? 스마트폰으로 손가락만 움직이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엄청 찌는 거예요. 미국의 학생들의 35%가 살을 비만이에요, 비만. 여러분 가끔 심슨 영화 보면 막 그 셔츠가 배가 셔츠 밖으로 나온 그런 만화 봤어요? 근데 우린 그걸 만화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미국은 거리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걸 먹느냐도 중요하고요. 또 얼마나 운동을 하느냐도 중요한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그냥 좋은 음식 먹어요. 또 운동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한 예로 그 필라델피아나 미국의 그 도시를 가면 동네마다 특히 흑인 살고 또 히스패닉 사는 동네에 가면 코너 스토어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이렇게 조그만 그 편의점. 근데 거기에 야채가 없어. 그리고 통조림 또 그 튀긴 음식 통조림을 위주로 팔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그 야채는 금방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게에다 야채를 놓고 팔면 장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튀긴 거 아니면 깡통 통조림 음식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너네 맨날 건강한 음식 먹으라고 얘기해봤자 그게 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뉴 잉글랜드 저널에 그 누가 논문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초등학교 근처에 1마일 근처에서 얼마나 많은 튀김 이런 불량식품 파는 데가 많은지 하고 그 학교의 비만율을 같이 조사를 했더니요. 학교 근처에 불량식품 많은데 불량식품이라는 게 뭐 기름진 거 팔고 뭐 떡볶이 막 그 순대 막 그런 거 파는 데하고 학교의 학생들의 비만율하고 그 완전히 그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 또 하나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나가서 운동해라 그러지만 만약에 길이 위험하고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운동할 데가 없으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나가서 막 운동하고 뛰어놀 데가 없으면 거의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비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좀 알겠죠? 자꾸 이 사회에 굉장히 모든 것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쳐요. 응? 이 다음 지도를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제가 이게 충분한 수면을 못하는,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 너무 웃기죠? 이 사람들이 잠을 못 자서 아픈 건지, 아파서 잠을 못 자는지는 물론 더 연구를 해야겠지만, 선생님은 이런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환자가 아픈지를 보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요새 코로나로 뭐 확진자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제 어떤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그런 걸 아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환자가 왔어요. 응? 환자가 왔는데 임 박사님 나 오늘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막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데 스마트폰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람이 어제 저녁에 있었던 데 근처에 파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응?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서 머리가 아픈 거야. 응? 그럼 보통 그냥 두통약을 주는 것보다 어떻게 처방을 해야 돼요? 조용한 데 가서 푹 주무세요. 그럼 머리 아픈 게 나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그래서 그 요새 그 프리시전 메디슨 정확 의료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환자를
훨씬 더 제대로 진단을 하고 환자에 맞는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데이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데이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다음부터 제가 하는 것들을 좀 보여줄 텐데, 여러분 영어가 좀 섞여서 나와서 좀 미안한데 제가 그거를 한국말로 잘 번역해 갖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공중보건 익스포저 모델이라 그러는 건데요. 뭘 하는 거냐면 그 이렇게 어떤 교통이 어떤지, 어떤 공기를 마시는지, 어떤 물을 마시는지, 사과를 먹는지, 운동을 하는지, 담배를 피는지, 이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또 우리 유전자에 관련된 걸 가지고 사람의 건강을 보는 부분을 제가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개인 의료 정보랑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 또 미세먼지,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환자를 훨씬 더 많이 이해해서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에 대한 맞는 처방을 하는 부분을 제가 연구하는 걸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요새 만든 지도예요. 뭐냐면 이게 제가 살고 있는 테네시인데, 요 진한 색깔이 뭐냐면, 여러분 그 쿠팡 아시죠? 쿠팡.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걸려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보통? 구글에서 일한다든지, 예? 뭐 네이버에서 일한다든지, 컴퓨터로 일할 수 있는 분들, 그렇죠? 근데 어떤 직업은 코로나가 있어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 어떤 분일까요? 뭐 물건 배달하는 사람들, 또 물건 파는 사람들, 또 공장에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 그렇죠? 또 옷가게에 있는 분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직접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도가 그런 사람들이 집중된 그 곳에 지도를 나타낸 거야.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 오른쪽 지도가 뭐냐면요, 지금 코로나로 감염된 사람들. 근데 미국이 지금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냐면 이 동네가, 요게 지금 인구가 60만 명이에요. 응? 60만 명인데 60만 명인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국 전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 사망자도. 근데 제가 그다음 이거 딱 보여줄게. 보세요. 이걸 같이 합쳐봤어. 어떻게 보여요? 거의 비슷하게 보이죠? 응?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직업과 어떤 일을 하느냐를 가지고 코로나가 어떻게 번지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요새 막 데이터, 빅데이터, 막 인공지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지금 하는 연구가 이렇게 코로나 데이터로 여러 가지 시각화하는 것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있는 것 중에 구글 안드로이드 폰 갖고 있잖아요. 뭐 삼성폰이나 이런 것들. 그 전화에서 그 여러분들의 시간과 장소 정보를 구글 그 서버에 보내는 거 아세요? 한 10%의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얼마나 가는지 그런 정보들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 예를 들면 집에서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 또 그 직장에서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 공원에서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 그런 정보들을 다 볼 수가 있죠. 선생님이 지금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여기 미세먼지와 코로나. 요새 공기가 어떻게 됐어요? 맑아졌어요? 덜 맑아졌어요? 우리 학생들 채팅에 좀 써주면 좋아. 공기가 맑아졌어요? 안 맑아졌어요? 맑아졌죠? 우리 박강은 학생 왜 맑아졌을까? 아니면 다른 학생들도. 코로나로 사람들이 차를 덜 타고, 또 특히 중국에서도 막 공장 같은 거를 잠시 중지시켰잖아요. 응? 그래서 공기가 맑아진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가 아니 저기 미세먼지가 많으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세먼지를 타고 훨씬 더 감염이 많이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은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천식이 걸리고 심장병이 걸리고 이것저것 걸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를 걸리면 사망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자,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미세먼지가 높은 곳은 사망률이 높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아프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여러분 하버드 대학 알죠? 하버드 의대에서 몇 달 전에 논문을 냈는데 그 논문이 이 상관관계를 본 거예요. 미세먼지가 이 코로나랑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는 부분을 선생님도 연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사회 코로나와 범죄, 예를 들면 뭐냐면 범죄율이 코로나가 있고 나서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미국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대답 정말 잘한다. 낮아졌어. 왜 낮아졌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그렇죠? 다들 집에 있잖아. 그런데 또 하나 올라간 범죄가 있어요. 하나가. 어떤 범죄가 올라간 줄 알아요? 아시안인을 향한 범죄가 올라갔어. 왜요? 미국에서는, 전 지금 미국 얘기하는 거니까, 미국에서는 맨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 그리고 막 한국 사람들도 막 그러고 막 아시아에서 왔다 그러잖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아시안을 상대로 한 그런 범죄가 확 늘어났어. 이 데이터를 보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것들은, 야, 이 데이터가 우리가 평상시에 살고 하는 모든 것에 너무나 이렇게 관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또,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모아서 같이 공유하고 또 그걸 분석해서 지역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면 좋겠다. 라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게 오늘 하는 거예요. 자, 봐요. 또 선생님이 하는 게 여기 이거는 뭐냐면 소셜 서비스. 여러 가지 다양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음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디 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웨브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얼마 전에 국제 컨퍼런스에서 특히 홈리스, 노숙자, 응? 또 막 그런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서비스 제대로 못 받잖아요.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한 게 이거예요. 한국에서 여러분 그때 마스크 시민지도 얘기 들었죠? 마스크 시민지도를 제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든 거예요.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커뮤니티 매핑 제가 세미나를 했다가 선생님들이 우리 같이 무슨 의미 있는 일 좀 해요 해가지고 만든 게 마스크 시민지도였어요. 신기하죠? 자, 지도.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지도는 뭐냐면 지도 위에 무언가 표현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또 여러 개념 사이의 연관성, 또 어떤 패턴을 보면서 여기는 어떤 일이 있네, 어떤 일이 있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내가 아까 지도 보여준 것처럼. 자, 또 이거는 조금 약간 어려운데 뭐냐면 길이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여러분 요새 GPS 스마트폰에 쓰잖아요. 그런 건데 제가 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람, 방법이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은 이 지리 정보를 1988년부터 했어요. 1988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도대체? 32년 전이죠. 근데 옛날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비싸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옛날에 막 몇백억 들여갖고 만든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빨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사진도 찍을 수 있죠. 편집할 수도 있죠. 또 딴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거의 방송국 수준인 거죠. 옛날에 방송국 수준. 자, 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 또 공간에 따라 굉장히 자세한 데이터가 있고요. 또 이제 내가 이 두 부분만 얘기할 건데 하나는 연결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박강은 학생, 학교 학생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번호를 가지고 또 그 여러분들이 받은 점수랑 딴 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이 그 가게에서 이렇게 떡볶이를 먹는 횟수와 수학 점수와 차이가 나는 거를 데이터를 보면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요새는 어떠냐면 내가 갖고 있는 위치에 이 지도들을 다 오버레이를 하면 어떤 물을 마시는지, 어떤 공기를 마시는지, 또 얼마나 병원에 가까운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람은 이거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걸 뭐가 해주냐면 그걸 AI랑 기계학습들이 해주는 거예요. 데이터가 너무 큰데 사람은 이걸 막 언제 분석하지 뭐하지 하고 걱정하는데 예를 들면 그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이 빨리빨리 판단을 할 수 있게 돕는 걸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커뮤니티 매핑 얘기를 할 거예요. 커뮤니티 매핑. 커뮤니티 매핑 좀 뭐냐면요. 좀 어렵겠다. 그 다음 말은 좀 쉬워요. 교육, 참여, 역량 강화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도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결하고 알리는 방법이다. 좀 어렵죠. 근데 쉬운 말로, 근데 이것도 어려우면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지도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사람과 사람, 또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간의 소통과 참여. 그러니까 뭐냐면 지도 만들기를 통해서 사람과 여러분 친구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그 우리 지역, 우리 동네를 이런 게 있구나 더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동네를 더 좋게 만드는 거를 커뮤니티 매핑이라 그래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커뮤니티 매핑의 목적해서 효율, 효과, 형평성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교육과 참여와 역량 강화. 역량 강화가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새로운 걸 배우고 또 참여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니까 지역이 변하고 동네가 좋은 데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역량 강화 뭐냐면 나 때문에 지역이 바꿀 수 있겠구나. 응? 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지역을 더 좋게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역량 강화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말하면 empowerment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힘을 주는, 응? 내가 더 힘이 세져서 동네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역량 강화라 그래요. 근데 아무리 커뮤니티 매핑이 좋아도 학생들이 이걸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기 위해선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떤 학생들은 뭐 때문에 하냐면 봉사 점수 때문에 하는 학생들도 있어. 네? 이거를 잘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커뮤니티 매핑이에요. 커뮤니티 매핑은 원래 커뮤니티 파티스퍼터리 매핑, 커뮤니티가 참여를 통한 소통 지도 만들기인데 제가 이게 너무 글이 어려워서 이 파티스퍼터리 참여를 통한 말을 없애고요. 그냥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공동체, 학생들, 그리고 ING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참여하고 또 지역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제 다시 뉴욕으로 갈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테네시 내시빌에 살고 있는데 테네시주에 그 전에는 그 프린스턴 뉴저지에 살았어요. 아인슈타인 알아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거기 있었어. 또 브룩실즈는 여러분이 모르겠구나. 하여튼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서 뉴욕까지 기차로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래갖고 뉴욕을 이제 선생님이 딸이 셋이가 있어요. 딸이 셋.
딸이 셋이가 있다 그러면 이상하구나. 딸이 셋이 있는데 음 어 인제 지금 막내가 박사과정에 있어요. 논문 쓰고 있는데 그 딸 셋이랑 뉴욕에 갔다가 그 연말 연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때 딸 하나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갔더니 줄이 너무 긴 거야. 한 1 시간 정도 막 줄이 긴 거예요. 그래 갖고 '큰일 났다.' 근데 1 시간을 어떻게 기다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지하철을 타고 화장실이 많은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역 같은 데를 간 거예요. 펜스테이션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급한 일을 해결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선생님이 어떤 생각했냐면 "야 분명히 여기 우리가 모르는 화장실이 많을 텐데 예를 들면 어떤 건물에 2 층으로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응? 뭐 어떤 호텔에 뭐 이렇게 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왼쪽으로 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응? 그래서 '야 우리 이 화장실 지도를 집단 지성을 가지고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든 게 화장실 지도예요. 2005 년에 여러분들 15년 전에 아는 사람들이 같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넣어서 공유할 수 있게. 근데 이게 오늘 여러분들 하는 게 비슷한 걸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예를 들면 우리 그 뭐 최정인 학생 하남 중에 최정인 학생이 이거 혼자 나 우리 그 부산에 서구에 우리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내가 다 매핑하고 싶어요. 그리고 혼자 하면 아마 몇 개월, 1 년이 넘게 걸릴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면 하루나 이틀이나 몇 주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맡은 지역만 하면 되니까. 그래 가지고 이 화장실 지도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화장실의 위치를 지도 위에 올려 놓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때부터 막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뭐로 알려줬냐면 화장실 가이, 화장실의 남자 뭐 그래 가지고 왜냐면 화장실 지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고요. 음. 그래 갖고 뉴요커라고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도 나오고 뉴욕 타임즈에도 나오고 지금도 뉴욕에 가면 가끔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사인해 달라 그래. 예. 예 뉴욕 화장실은 그 굉장히 좀 이렇게 의미가 커요. 뉴욕에 있는 사람들도 그 방문한 사람들한테. 음. 아 또 그래서 이렇게 앱도 생기고요. 그래 갖고 선생님은 뭐가 관심 있었냐면 '아 이렇게 빠르고 쉽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의 앱이 기억사에 쓰이면 너무 좋겠다.' 하는 걸 이렇게 한 겁니다. 아 그러다가 인제 선생님은 원래 이제 학교에서 그 가르치고 또 연구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남미계 고등학생들하고 주말에 모여서 학생들한테 테크놀로지를 가르치고 친구들이랑 좀 사귀게 하고 또 지역 사회를 도우면서 리더십을 배우면 어떨까 하는 걸 한 거예요. 응? 왜냐면 이 친구들 여기 사진 보면 알겠지만 여기 선생님 보여요? 여러분들? 고개 끄덕여도 돼. 선생님 보이죠? 이때는 머리가 좀 많았었어. 머리가 많았는데 그 이 친구들이 고등학생들이에요. 와 엄청 크죠? 이 친구는 아벨 팔로모라고 에콰도르에서 온 친구인데 고3 응? 고1, 고2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이 학생들이랑 저희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커뮤니티 매핑을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학생들 밑에 학생들은 제 대학생들, 위는 고등학생들. 그래 갖고 뭐 했냐면 학교 가는 안전길을 한 거예요. 학교에 여러분들이 길이 안전해야 걷잖아. 그쵸? 그리고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잖아요. 응? 그래 갖고 이렇게 하고 또 이 지역을 이렇게 봤는데 막 난리가 난 거죠. 길이 나쁘고 길도 중간에 끊기고 나무가 떨어져 있고 신호등이 잘 작동도 안 되고 그래 갖고 이 지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2 시간 만에 된 거야. 왜 2 시간 만에 됐을까요? 누가 써 봐요, 여기다. 왜 2 시간 만에 이거를 다 모을 수 있었을까요? 응? 여러 사람이 같이 했으니까. 그쵸?
집단지성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우리 조현숙 학생. 함께 했으니까 나는 내가 맡은 지역만 해도 전체가 한꺼번에 되는 거죠. 학생들 정말 다들 똑똑한 학생들만 오늘 이렇게 부른 건가요? 이렇게 정답만 얘기를 하지 다들 너무 잘하네. 아유 우리 저기 사하의 별들입니다. 뭐 사하 그러니까 무슨 뭐 사하라 사막이 생각이 나요. 사하의 별들. 하여튼 자 봐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하려면 학생들이 이 데이터를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서베이를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올리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니까 교육도 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학생이 연락이 왔어. 임 박사님, 임 박사님. 물론 영어로요. 한국말로 임 박사님, 임 박사님 한 건 아니고 닥터임, 닥터임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인도가 고장났다고 올린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지자체에서 고쳐주고 있어요. 너무 놀란 거야. 그러면 이 친구 기분은 어떨까요? 엄청 기분이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 친구들은 대학에 갈 생각을 한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학교 끝나면 뭐 그냥 Yo, what's up?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내가 스마트폰으로 한 2시간 이렇게 갖고 올렸는데 갑자기 지자체에서 와서 그걸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기분이 좋은 거죠. 예? 엄청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뭘 하니까 정말 지역이 바뀔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친구 농구가 꿈인데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 아까 그 아벨 팔로무라고 덩치 큰 학생이 있죠. 이 덩치 큰 학생이 동영상으로 뭐라 그래요. 계속 돌아가네. 끌게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 일이 너무 재밌었대요. 응?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너무 재밌었다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친구가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 불법으로 그 파킹된 트레일러들이 있는데 비 오는 날 차가 미끄러진 거예요. 응? 거기서 즉사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커뮤니티 매핑을 하면서 저 동영상이 2개가 있는데 그게 제가 유일하게 찍은 거야. 이거 한번 잘 봐요. 소리가 들려요? 이 친구가 얘기한 거? 거기서? 자, 이제 제가 이거 틀을게요. 음, 아, 소리가 안 들리는군요. 그러면 그냥 제가 대신 얘기할게요. 뭐라 그러냐면 이 그룹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여기 없었으면 자기 여기 없었을 거다. 응? 근데 나는 커뮤니티를 돕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걸 해보니까 커뮤니티가 변하더라. 내가 우리 같이 하면 더 많이 변하겠다 하는 얘기하면서 자기 라이프를 바꿨대요. 자기 삶을 이게 바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제 삶이 바뀐 거예요. 뭐냐면 원래 제가 이제 막 저런 앱 만들고 이런 거 하고 뭐 대학에서 가르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그 제가 하는 일은 원래 세상을 바꾸는 지도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한 거야. 세상을 바꾸는 지도 만들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지도 만들기. 근데 나중에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세상과 나를 바꾸는 지도 만들기. 여러분들이 그 밖에 남 도움도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응? 저 같은 경우는 이 아벨 학생처럼 학생이 변한 거를 보고 자기 삶이 변했다는 얘기를 듣기 전에 응?
그런 얘기를 한 걸 듣고, 야, 내가 이런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하면서 커뮤니티 매핑을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어? 그러다가 우리 학생들이랑 공원 근처에서 이 컴앱을 했는데, 이게 저예요, 이게. 어휴, 정말 제가 좀 컸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학교에서 그 근처 커뮤니티 매핑을 했는데, 여기 봐요. 매트리스가 버려지고, 타이어 버려지고, 막 모기한테 뜯겨서 난리가 난 거야. 응? 그리고 모기한테 너무 뜯겨갖고 철수를 했어요, 그냥. 야, 우리 이제 그냥 집으로 가자.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페이스북으로 서로 여기 써 있어요. In a way you and I never experienced before 그러는데 한국말로 하면 우리 이런 경험 한 번도 안 했지. 우리 여기 같이 지우자. 누가 나랑 같이 할래? 너네 이거 나랑 같이 안 할 거지 하지만 같이 해보면 좋겠다 그러더니 학생들이 이걸 같이 치우는 거예요. 와, 그래서 선생님이 엄청 충격받았어요. 충격. 응? 이게 그냥 배우고 참여하고 무슨 역량 강화가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구나. 응? 근데 이런 일이 있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2년에 10월 말에 허리케인 샌디라는 게 왔어요. 저희 뉴저지랑 뉴욕에. 이 조그만 게 이게 사람이고 이게 집이에요, 집. 이때 피해액이 이때 돈으로 70조. 여러분 상상해가요, 70조. 길이 다 막히고 전기가 다 끊기고 여기도 이게 다 집이 탄 거야. 아니 허리케인인데 왜 집이 탈까요? 합선이 돼가지고 불이 붙으면 바람이 너무 세니까 그냥 동네가 다 탄 거예요. 이렇게 난리가 났죠. 전기도 다 끊기고 기름도 다 끊긴 거예요. 왜냐면 기름이 배달이 안 되고 길도 막히고 그러니까 또 추울 때라 히탈 뜰 기름도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마스크 사서 살려고 줄 서본 사람 줄 서봤어요? 학생들? 예. 근데 그 줄 섰는데 바로 앞에 불이 끊기면 기분이 어때요? 예? 말씀을 해보세요. 기분이 정말 막 황당하죠? 그쵸? 근데 미국도 이 기름을 살라고 이렇게 줄을 섰다가, 응? 자기 앞에 기름이 딱 끊기면 어떨까요? 얘는 황당한 게 아니라 뭘 갖고 다녀? 총을 갖고 다니잖아요. 어휴, 예, 여기 누가 이렇게 썼네. 총을 갖고 다니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마다 중무장한 경찰과 중무장한 그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뭘 하려고 했냐면 어떻게 주유소가 어디에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얼마나 기름이 언제 들어올지 줄이 얼마나 긴지 하는 것들을 사람이 미리 알면 이런 혼돈을 피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까 그 마스크 지도처럼. 응? 그래서 만든 게 이 지도인 거예요. 가스. 이때 구글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가스였어요. 가스가 기름인데. 그래갖고 이 데이터가요, 미국에 알려져가지고, 그 재난국에서 저희 데이터를 갖다 썼어. I'm social mapper. 그리고 구글에서도 저희 데이터 갖다 쓴 거예요. 이때 제가 듣기로는 요 사이트에 하루에 100만 명이 봤대요. 응? 그리고 연방 그 에너지국에서 긴급 대응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긴급 대응센터에서 누구 지도를 보고 대답을 해요? 선생님이 만든 지도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막 그 MBC 방송국 신문 이게 실시간 검색어 일이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거를 막 홍보하고 그렇게 해줬죠. 선생님 별명이 가스가이에서 아니다 화장실 가이에서 가스가이로 바뀌었어. 화장실의 남자에서 그 주유소의 남자로 그렇게 됐고요. 뭐 에너지 이거만 얘기해도 사실은 뭐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은데 별 이야기가 다 많은데 그 제가 좀 안타깝네요.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아. 근데 여기 이제 뭐 웹사이트에도 나오고요. 또 이분은 에너지국 장관인데 고맙다고 이렇게 편지도 해서 보내고요. 또 이분은 정보화 장관 CTO인데
제가 이 일로 백악관에 갔었어요. 이분 뵈러. 그래갖고 이제 학생들한테 고맙다고 동영상도 해주고 그랬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줄까요?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줄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들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데 한 50명이 왔는데 학생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면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써봐. 우리 학생들 하루 종일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 모여서. 먹을 게 필요하죠. 먹을 게. 그쵸, 밥. 우리 장민혁 학생 밥. 그 처음에는 선생님이 크레딧 카드로 밥을 샀어. 근데 매일 살 수가 없잖아. 근데 연락이 왔어요. 어디서 전화로. 뭐 너무 열심히 잘한대 갖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백악관이래. 백악관이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들? 한국은 청와대 대통령 사는데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이 그 직무 보고 그런 데가 백악관이야. 그래갖고 제가 속으로 웃기지 마라. 무슨 백악관이 우리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나? 그랬더니 진짜 전화를 한 거예요. 응? 그래갖고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학생들이 먹을 게 필요하다. 그래갖고 백악관에 있는 국장님들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크레딧 카드로 음식을 계속 사줬는데 첫날 피자를 다 쐈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가 오늘 커뮤니티 매핑을 하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 그쪽에서 여러분들한테 피자를 쏘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하겠죠? 그래갖고 이 친구들이 다 집에 가서 자랑을 했어. 엄마, 나 오늘 그 백악관에서 피자 사줘서 피자 먹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지. 혼났지. 거짓말까지 하고 다니니. 그런 일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그런 스토리가 많았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 좀 해줄게요. 그래서 이건 구글에서 발표하는데 요 매플러가 선생님이 만든 툴인데 재난 때 가장 효율적인 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게 우리는 꿈을 꿨고 준비를 했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한국에 좀 알려지기 시작해서 한국 와서 활동하고 2013년에 비영리 사단법인 커뮤니티 매핑 센터를 세워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와서 강의랑 워크숍을 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가고 그래요. 그리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빅데이터로 이거는 이볼라 바이러스 있을 때 플루랑 이런 것들도 보고 또 뭐 히스토리에 관련된 것들도 하고요. 이 숭덕초 여러분들 이게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랑 한 거예요. 2012년에 4학년 학생이랑 유해시설과 교통안전지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니까 이제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걸 보면 보행장애, 철판으로 만든 신호등, 맨홀이 위로 돌출되어 아이들이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가요 또 쓰레기, 못이 박힌 건축 자재 방치. 또 돈을 뭐라고 써 있어요? 돈을 깡패에게 뺏긴 길. 다른 친구들이 깡패에게 돈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하고 그 회사에서 이런 막 지역 조사를 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 대해서 안전한 거를 지자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막 이것저것 하면 여러분들이 학교 안전 지역은 훨씬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올린 데이터가 결국은 지역을 훨씬 더 좋은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면 할수록 지역도 더 좋아지고 또 어차피 우리 구나 또 부산시에서 쓰는 돈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이는 거죠. 이거 봐요. 성인용품점. 원래 성인용품점이 학교에서 200인가 300m에 있으면 안 된대. 근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찍으면 지도 위에 얼마나 뭔지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이것도 4학년 학생인데 울산에 노송동 학생들이
그 동네 매핑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니 쓰레기가 많았다. 교통 문제가 심하다. 담이 파손됐다. 그리고 개선점을 하는데 이거를 제가 어떤 박사들 앞에서 강연을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해.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느끼고 배우고 새로운 개선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생은 그 얘기를 해요. 나에게 커뮤니티 매핑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계기이다. 자, 봐요. 해방촌이라고 있어요. 서울에. 그 미팔군 기지 이태원 옆에 있는데, 예, 그, 거기를 선생님이 한번 컴앱을 했어요. 그, 동네방네 마을 지도 만들기, 이렇게 했는데, 거기 앞에 마을 초입에 가면 항아리를 30년 동안 놓고 파는 할머니가 있어. 그럼 나는 막 너무 멋있어가지고 항아리를 막 운치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사진으로 막 찍은 거예요. 막 이렇게 찍고 이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은 이 항아리 파는 할머니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X. 맞아, 맞아. 왜? 지저분하고 위험한 거야. 항아리가 잘못 깨지면 길이 막 막히잖아요. 응? 그 동네 그 분들은 아, 저 할머니가 왜 저거를 저렇게 놓고 위험하게 팔지?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길에 사람들이 막 공사하고 차들이 막 다니는데 너무 막 그냥 생각 없이 막 다녀요. 여러분 안전불감증이라고 들어봤어요? 안전불감증이 뭐예요? 안전한 거를 우리가 위험한 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응?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익숙한 거야. 너무 그냥 아는 길이고 뭐 하니까 차가 막 이렇게 다녀도 익숙해가지고 얘가 위험한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아름다운 불감증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가 이게 뭐가 아름다운지 뭐가 그런지 모르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한번 전주에서 컴앱을 대학생들이랑 해봤어요. 이 커뮤니티 매핑을. 동네 찾기 했는데 대학 22살 먹은 대학생 오빠가 막 오빠 아니면 형. 내가 우리 여학생만 보니까 오빠라는 말이 그냥 나오네. 우리 남학생도 있으니까 형, 오빠 아니면 형이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너 왜 우니? 그랬더니 뭐랬냐면 자기는 22년 동안 이 동네를 살았는데 목욕탕, 슈퍼, 도서관, 학교밖에 가본 적이 없대요. 근데 골목을 다녀보니까 골목마다 핀 꽃, 우리 동네 이쁜 데가 너무 많다는 거야. 한 번도 이걸 제대로 못 봐서 인제 봐갖고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다니잖아요. 오늘 이제 코비드라 이제 우리 코로나라 이제 집에서만 여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겠지만 나중에 다니면서 데이터 찍고 그러면 평상시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일 거예요. 아름다운 것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고 또 위험한 것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커뮤니티 매핑의 장점이야. 아? 자동심장 충격기 있는데 여러분이 제세동기 아시죠? 뭔지. 누가 심장마비 걸리면 여기에 패치 붙이고 하나 둘 셋 하면 전기를 충격적으로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 이게 뭐 4, 5천 개가 있어요.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누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걸 찾아가면 가끔 문이 잠겨 있어. 왜 잠겨 있는지 알아요? 이게 너무 비싼데 학생들이 가지고 장난을 친대요. 그 문이 잠겨 있어. 가보니까 아, 여기 그 필요한 분은 1234, 1234로 전화해 주세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언제 전화를 걸어요. 그쵸? 그러다 죽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딘 열려 있는데 가보면 건전지도 나가 있고 패드도 나가 있고 고장이 난 게 많대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심장마비가 걸렸으면 이게 고장 안 나고 제대로 된 데를만 알려줘도 사람을 구할 수 있잖아. 이 전수조사를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 해요. 왜 1년에 한 번 할까? 학생들 써봐요, 한번.
아무도 안 쓰네. 일단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걸 한 번 할 때마다 5천만 원이 든대요. 응? 근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야. 시간 들고 돈이 많이 드니까. 응? 그러면 매주 1년 동안 하면 52주잖아요. 그러니까 25억이 되는 거야. 응?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체크하는 것만.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커뮤니티 매핑 하는 거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내가 맡은 아파트는 내가 관리할 거야. 그리고 그냥 가다가 여기 제세동기가 오늘은 이게 뭐 고장이 나고 안 돼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그거 사진 찍고 누르면 데이터가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러면 딴 사람들이 응급때 헛발질을 안 해도 되죠. 이게 집단지성의 힘, 커뮤니티 매핑의 힘인 거예요. 우리 서촌 한옥 이것도 우리가 서촌 한옥에 지금 여기 경복궁 옆에 서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모든 한옥을 이렇게 다 매핑을 했어. 850개를. 이거 몇 명이 했을까요? 누가 써봐. 이거는 쓰기 쉬우니까. 이 한옥을 다 매핑하는데 몇 명이 했을까요? 한번 써봐요. 한 50명, 20명, 5명. 근데 연재욱 학생은 왜 한 명이라고 대답을 했지? 내 강의를 미리 들었나?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이걸요, 원래는 한 2, 30명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컴퓨터가 아니라 이걸 다 다녀야 되잖아. 일일이 다녀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한 분이 3개월 동안 한 거야. 네? 물론 여러 사람이 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됐겠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학생 중에 정말 나는 이거를 꼭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내가 맘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는 거야. 응. 응?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도 지역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여기 한옥 막 없어지고 또 막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잖아요. 음. 선생님이 하는 게 이렇게 막 동작구에 있는 것, 마을 안전지도도 했고요. 또 지진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매핑을 했고요. 음. 그 올림픽, 평창 올림픽 때 장애인 접근성 앱 공식으로 쓰였는데 그걸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프지도,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베프지도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구글에서 상금을 받았어요. 대회에 나가서. 얼마를 받은 줄 알아요? 500원일까? 5억을 상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앱을 만들고 장애인에 관련된 편의시설, 장애인들이 뭐 어디 가고 싶은데 어디가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지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들을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데이터를 올리고 이런 걸 하는 걸 했어요. 발달 장애인 부분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하는 게 이렇게 미세먼지에 관련된 커뮤니티 매핑을 했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미세먼지, 요거는 이제 짧게 할게요. 뭐냐면 저희 선생님이 센서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 참 별걸 다 하죠. 그렇죠? 이 센서를 만들어서 이 센서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지역이 얼마나 미세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어떤 굴뚝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지, 응?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랑 부산에서 하면 너무 좋겠다. 나중에 네, 관심 있으면 연락 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이거는 선생님 미국 집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미세먼지 센서가 있는데 봐요. 이렇게 놨다가 저녁 7시에 갑자기 높아졌어. 왜 높아졌을까요? 집은 비어 있는데. 네? 왜 갑자기 미세먼지가 높아졌을까요? 집안에. 선생님이 좀 써봐 또.
이웃에서 요리. 근데 창문이 다 닫혀 있었어. 그 집 문을 열거나 비슷하다. 애견도 없고. 아무도 없이 저는 미국에 와 있잖아요. 응? 근데 집에 그게 있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 들어온 거야. 불이 났든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경찰서에 전화했지, 미국에. 그래서 누가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미세먼지 그 센서로 데이터가 올라오면 미세먼지 용도로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센서가 선생님 부모님 집에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아침, 점심, 저녁에 항상 이게 올라가. 왜 올라갈까? 아까 우리 학생이 썼죠. 요리. 부모님이 요리를 하실 때마다 미세먼지 이게 확 올라가요. 그러면 뭘 볼 수 있어? 하루에 어떤 날은 이게 올라가질 않아.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부모님이 아프시구나. 어?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시구나. 걱정돼서 전화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하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지역, 멕시코, 또 코스타리카에서 선생님이 지금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자, 또 미세먼지 외에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냄새로 또 지도 만드는 걸 하고 있어요. 이 냄새 센서 개발해가지고 이건 서울시에서 펀딩 받아서 한 건데 어떻게 냄새가 그 분포가 돼 있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하고요. 커뮤니티 매핑이란 단순히 지도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도를 같이 만들고 이용하여 커뮤니티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만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요새 막 4차 산업, 빅데이터, 코딩 배워야 돼 막 이러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응? 네, 어떤 게 중요하냐면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막 빅데이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게 필요한지, 사람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를 보여줬잖아요. 이 앱, 남과 여러분들이 참여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을 공감을 하고요. 또 하나, 배려를 하는 거. 나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겠구나, 모호하게 다르겠구나 하는 이런 참여, 소통, 공감, 배려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컴앱을 통해서 배우면요, 갑자기 필요가 보이는 거야. 상대가 필요가 보이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아이디어, 비즈니스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코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커뮤니티 매핑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질문,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